서기 650년대 신라. 두 명의 젊은 승려가 있었습니다. 원효와 의상, 둘 다 똑똑했고 둘 다 불교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당나라로 유학을 가자고. 지금으로 치면 해외 유학 같은 건데 당시엔 그게 목숨 거는 일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고 언제 도착할지도 몰랐고 돌아올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진짜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원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뭔가 달라질지, 경전을 더 많이 읽으면, 더 대단한 스승을 만나면, 그럼 나는 진짜 깨달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 유명한 스승들도 다 중국에 있으니 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며칠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어둠은 더 짙어졌고 숲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자. 의상이 먼저 말했습니다. 원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건 동굴 같은 곳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무덤처럼 생긴 허물어진 건물의 잔해 같은 공간. 하지만 비바람은 막아줄 것 같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둘은 그곳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곧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원효는 목이 말라서 깼습니다. 너무 말랐습니다. 입술이 갈라질 정도로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고인물 같은 게. 원효는 주저없이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달콤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살았다.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효는 눈을 떴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봤습니다. 자신이 잤던 곳이 무덤이었다는 걸. 사방에 뼈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 안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다는 걸. 원효는 곧바로 토했습니다. 위장이 뒤집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젯밤 그 달콤했던 물이 이제는 상상만으로도 역겨웠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징그러운 일화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물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물, 오늘 아침에도 그 물.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액체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원효에게 그 물은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물 덕분에 살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 원효에게 그 물은 역겨운 오물이었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거부했습니다. 바뀐 건 무엇일까요? 물이 아닙니다. 원효입니다. 정확히는 원효의 인식입니다. 어둠 속에서 원효의 마음은 그걸 마실 수 있는 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되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원효의 마음은 그걸 해골 속 썩은 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험되었습니다. 세상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대로 경험됩니다. 이게 원효가 본 겁니다. 이 순간 원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건 세상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구나. 원효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삼계유심 만법유식. 세 가지 세계는 오직 마음에서 비롯되고 모든 법은 오직 인식에서 나온다. 당신이 보는 세상은 세상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만든 해석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도, 기쁨도, 불안도, 평화도 전부 당신의 마음이 선택한 겁니다. 물론 현실이 있습니다. 해골도 있고 썩은 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해석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해골물을 마십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SNS를 엽니다. 스크롤을 내립니다. 누군가의 여행 사진이 보입니다. 누군가의 승진 소식이 보입니다. 누군가의 행복한 가족 사진이 보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나?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다들 행복한데 나만 이 모양이야.
바뀐 게 뭔가요? 당신의 현실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해석이 바뀐 겁니다. 5분 전까지 당신은 괜찮았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하나 열었을 뿐인데 갑자기 인생이 비참해졌습니다. 이게 해골물입니다. 같은 현실인데 해석이 달라지면 경험이 완전히 바뀝니다. 또 다른 예.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봐. 이 말 그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냥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 일을 못 믿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 순간부터 하루가 망가집니다.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집에 가서도 생각합니다. 바뀐 게 뭔가요? 상사의 말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당신의 해석이 바뀐 겁니다. 또 있습니다. 비 오는 날, 누군가에겐 우울한 날씨입니다.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하루가 축축합니다. 누군가에겐 낭만적인 날씨입니다. 커피가 당깁니다. 창문 밖을 바라봅니다. 같은 비입니다. 다른 건 마음입니다. 원효가 본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반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해석에 반응합니다. 고통의 90%는 세상이 아니라 해석에서 옵니다. 그날 아침 원효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중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의상은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원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가장 중요한 걸 봤습니다. 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의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갔고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원효는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오해합니다. 원효가 무서워서 도망친 거 아냐? 트라우마 때문에 포기한 거 아냐? 아닙니다. 원효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답을 찾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원효가 중국에 가려던 이유가 뭘까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경전을 읽고 더 높은 스승을 만나서 진리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걸, 이건 책에서 읽는 게 아닙니다. 스승이 설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뼈속 깊이 느껴진 진리입니다. 그래서 원효는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뭘 배우지? 더 복잡한 이론, 더 정교한 논리, 그게 내 마음을 바꿔줄까요? 내 고통을 없애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핵심을 봤습니다. 경전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중국 유학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단은 필요 없습니다. 원효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사람들 쪽으로, 경전이 아니라 삶 쪽으로, 절안이 아니라 장터 쪽으로. 원효는 돌아와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을 깼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터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요석 공주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환속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원효가 미쳤나?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왜 저래? 하지만 원효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식이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걸, 절에 앉아서 경전을 읽는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원효는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집착하는 그 형식, 그 규칙, 그 체면, 그게 너희를 가두고 있어. 원효의 행동은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래야 해. 불교는 이래야 해. 수행은 이래야 해. 이런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정관념 자체가 또 다른 해골물입니다. 사람들은 형식을 지키면서 자기를 속입니다. 나는 경전을 읽으니 수행하는 거야. 나는 절에 다니니 신앙이 있는 거야.
그런데 마음은 안 바뀝니다. 여전히 화내고 질투하고 집착합니다. 원효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장터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겠소.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을 찍어버리리다. 이 노래는 비유입니다. 자루 없는 도끼는 뭔가요? 고정관념 없는 지혜입니다.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은 뭔가요? 우리를 가두는 틀입니다. 원효는 그 틀을 부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민중 속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쉬운 말로, 절안이 아니라 삶 속에서. 원효가 평생 한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밖에서 답을 찾지 마라.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봐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야. 내가 불안한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해서야. 내가 외로운 이유는 사람들이 날 이해 못해서야. 전부 밖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원효는 말합니다. 틀렸다고. 당신이 불행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걸 불행으로 해석해서입니다. 당신이 불안한 건 미래가 불확실해서가 아닙니다. 불확실함을 위험으로 해석해서입니다. 당신이 외로운 건 사람들이 이해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해받아야 한다고 믿어서입니다. 문제는 항상 해석입니다. 이건 위로처럼 들립니다. 동시에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열쇠가 전부 당신 손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세상 탓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 탓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삶을 만듭니다. 이건 책임입니다. 무거운 책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꿀 순 없어도 마음은 바꿀 수 있으며 상황을 통제할 순 없어도 해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원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론은 알겠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당신은 어떤 생각을 사실처럼 믿고 있나요? 나는 능력이 없어.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아.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인생은 원래 힘든 거야. 이 생각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해석인가요? 이 생각들이 당신 하루의 색깔을 바꾸고 있지는 않나요? 원효는 해골물을 마시면서 깨달았습니다. 같은 물인데 생각이 바뀌니 경험이 바뀐다는 걸. 당신도 매일 뭔가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게 생명수인지 동물인지는 당신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원효가 남긴 한 줄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봐라. 거기서 내 인생이 시작된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한번 들여다보라는. 당신을 괴롭히는 게 정말 세상인지 아니면 세상을 보는 당신의 시선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원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밖을 바꾸려고 평생을 쓸 수도 있고 안을 바꿔서 하루 만에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고. 오늘 당신이 마시는 물의 맛은 물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